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수소 생산 설비 고장으로 중부 지역 수소 충전소가 수소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업체 한 곳으로 인해 공급 체계가 흔들리는 수소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가세로 태양군수가 내년부터 결혼 장려금을 2배 이상 많은 60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겠다고 시정연설에서 밝혔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시민 참여형 광장 조성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5월 서산에서 출발해 일본과 대만을 돌아보는 국제 크루즈선 관광 상품에 현재까지 1,400여 명이 예약했습니다. 취항 준비를 위한 부두 개선 공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체 부품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관이 내포 신도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부품업체 유치 등 자동차 부품 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수소차 운전자들이 차량 충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 수소를 공급하는 현대제철의 수소 생산 설비가 고장났기 때문인데요. 네, 업체 한 곳으로 인해 공급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건데 유통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당진에 있는 수소 충전소입니다. 충전량을 제한하고 단축 운영한다는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수소 공급 부족으로 이렇게 충전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충전을 못해 수소 시내버스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제 수급이 안 되니까 충전을 못해서 차가 섰었어. 그런데 그게 또 안 되면 또 차 섰겠죠. 충전소에선 임시 방편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수소로 버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난주에는 제한 충전에 들어갔고요. 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버스 양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가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이달 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수소 생산 설비 고장으로 생산량이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현대제철에서 수소를 공급받는 중부 지역 충전소 23곳에서 수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 한 곳의 고장으로 수소 공급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수소는 생산시설에서 충전소까지의 거리와 공급받는 양 등에 따라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생산업체들이 울산과 여수 등 남부권에 몰려있다 보니 업체 한 곳이 고장나면 이렇게 공급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생산 지역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수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가깝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도 제처가 빨리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입니다. 정부가 재고가 떨어진 충전소에 여유 물량을 공급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수급 차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태안군이 내년부터 결혼 장려금을 6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가세로 군수가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보도국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가세로 군수는 27일 태안군 의회에서 내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인구 증가를 위한 각종 지원책인데요. 먼저 결혼 장려금을 기존 250만 원에서 내년엔 2배가 넘는 6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은 부부 모두 태안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최초 50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준 뒤 이후 1년에 100만 원씩을 2년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 장려금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구상도 내놨는데요. 맞춤형 청년 정책을 세워 태안군 청년의 날 운영, 청년 창업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같은 날 이완섭 서산시장도 시정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완섭 서산시장은 경제 활성화를 가장 강조했습니다. 특히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적극 조성하고 서산 한우 브랜드 육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 개발 사업으론 중앙호수공원에 잔디공원과 복합 주차타워를 갖춘 시민 참여형 초록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관광체육 분야에선 서산의 알프스로 불리는 운산 한우목장 산책로 조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5월부터 운항이 시작되는 서산국제크루즈선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00여 명이 해당 크루즈선을 예약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크루즈선은 서산에서 출발해 일본과 대만을 거쳐 부산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의 접안을 위해 20억 원을 들여 방충제 교체 등 서산 대산항 부두 개선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포 신도시의 자동차 대체 부품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관이 들어섰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7일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자동차 부품 인증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시험동과 사무동 등 2개 동으로 조성됐고 22개의 실험실에 모두 63종의 장비가 마련됐습니다. 센터에서는 업체에서 제작한 자동차 대체 부품이 순정품과 동일한 품질을 확보했는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자동차 부품 관련 10개 기업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이 최근 2023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도전 플러스 졸업식을 개최하면서 첫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네, 충남 산학융합원의 이예슬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 산학융합원 이예슬 연구원입니다. 예, 먼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6개월 이상 미취업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5주간 진행하는 도전 프로그램과 5개월간 진행하는 도전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진행됐고 11월 14일 도전 플러스 1기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네, 이번에 수료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도전 플러스 프로그램은 5개월간 도전 프로그램 과정을 비롯한 외부 연계 활동, 자율활동을 진행해 최종 이수 시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가 최대 300만 원 지급됩니다. 도전 플러스 1기 참여자들은 외부 연계 활동으로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에서 제과기능사, 바리스타, 한식조리 기능사 등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아울러 성격 유형검사, 신세대를 위한 노동법, 이력서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와 이수식으로 지난 5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도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 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 문답표 점수가 21점 이상인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이 있습니다. 사업 및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충남산학융합원 예산군 청년도전 지원사업 담당부서 041-357-8792로 문의하시면 되며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산학융합원 이예슬 연구원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역별로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경기 남양주에서는 화두읍과 수동면을 잇는 지방도 387호선이 극심한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도로 확장 사업을 요구한 지 18년 만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건데 착공이 하세월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남양주시 화두읍 가곡리와 수동면 운수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87호선. 주말과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정체가 심해 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이곳을 4차선으로 넓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답답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가곡초등학교까지 인도도 없잖아요. 인도. 여기 한 20여 년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 사업이 18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작년 8월 지역 주민들은 참아왔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1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간 아주 교통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역 경제도 다 망칠 좀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도로관리 주체인 경기도는 급하게 주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가곡리 현장을 찾아 예산 편성을 약속했습니다. 초기 보상비와 이 공사비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한 항으로 같이 들어갈 테니까 일부 나머지 부분 보상하면서 70% 이상 보상 끝나는 지역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6월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방도 387호선 확장 구간은 화도읍 가곡리와 수동면 운수리를 잇는 4.52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7억 원으로 보상비만 1,100억 원 규모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18년 만에 도로 확포장 사업이 결정됐지만 착공은 아직도 하세월입니다. 경기도가 약속했던 올 상반기에 첫 삽을 뜨지 못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경기도가 완공 시점이 앞으로 6년이나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왜 77개월이 걸리는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런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8km 가는데 40분 50분 걸려요. 하루에 아까 26,000대라고 나왔는데 그 기름값만 따져도 공사 도로 하고도 남아요. 그 도로가. 인구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 도농복합 남양주시 신도시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읍면지역 도로와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미 확정된 도로 사업이지만 예산과 행정 절차 때문에 착공이 또 연기되면서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료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폭행을 저지른 뒤 경찰관까지 폭행한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범행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피의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충남 소방본부 소속 30대 남성 소방관은 보령에서 부부 동반 모임을 하다 만취 상태로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민 3명 중 1명이 안전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일로 CCTV와 비상벨 설치를 꼽았습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도민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범죄 예방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생활 안전 강화와 범죄 예방이 가장 많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교통 안전이 뒤를 이었습니다. 홍성 지역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점검 결과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군은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상점과 음식점 91곳을 대상으로 활참돔과 활가리비 등 일본산 수입이 많은 수산물에 대해 2차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서산시가 다음 달 15일까지 천수만 철새 도래지에 먹이 존치 등 상황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서산시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한 볏짚 존치돈과 문온 등 모두 약 2,000헥타르입니다. 내년 3월 10일까지 볏짚 존치돈은 철새들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나달과 볏짚을 남겨둬야 합니다. 문온은 철새들이 천적을 피할 수 있도록 논에 물을 채워둬야 합니다. 태안군이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태안군은 관내 농가 만여 곳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약 236억 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면적당 100에서 205만 원을 지급합니다.